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산시성 폭우 영향으로 산시성 내 탄광 생산 중단, 전력난의 탄광 동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일시적이지만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와 카자흐스탄에서 석탄 수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지금 물건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은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파키스탄 쪽으로 내려와서 과다르항에서 아마 물건이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다르항을 중국이 99년 조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이 됐던 것을 아프가니스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걸쳐서 과다르항으로 오고 과다르항에서 이렇게 저장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 철도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 철도 운임비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철도를 이용하지 않은 배편으로 이용해서 간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겨울을 나기 위해 천연가스의 수입도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또한 천연가스와 연동되고 있는 원유의 가격도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달러가 넘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채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 내에서의 석탄 채굴량을 늘리고 있는 입장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산시성에 폭우가 쏟아져서 석탄 채굴 중단까지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산시성 폭우 탄광 생산 중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시성이 어딘고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은 산시성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산서성으로 불리는 산시성, 그리고 섬서성으로 불리는 산시성. 이 두 곳이 다 산시성으로 불리는데 여기 산시성이라고 딱 나와 있죠. 산서. 그리고 여기 섬서라고 하는데 이 섬서 지방은 바로 옆에 지방이에요. 이 지역이고 특히 타이위안이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력난 때문에 석탄 생산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죠. 중국 산시성의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석탄 탄광 생산이 멈춘 것입니다. 7일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산시성이 내린 비로 4일 오전 8시 기준 탄광 27곳의 생산이 멈춘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산시성에서는 4일 오후 기준 탄광 이외의 광산 99곳, 화학공장 7곳도 생산이 멈췄고 관광지 74곳이 문을 닫고 1만여 명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5일 오후 11시께 산시성 림펀 푸현에서는 근무 중이던 교통경찰 5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4명이 숨졌고 산사태에 따른 교통두절도 다수 발생할 정도로 지금 중국 내 산시성에서 폭우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곳은 항하강의 지류가 흐르는 이 지역입니다. 산시성 중심도시인 타이위안의 한 주거지에서도 1m가 넘는 침수로 건물 200여 동이 갇혔고 지금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지금 산시성의 탄광의 일부가 생산을 멈춘 만큼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석탄 문제 해결 구상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입장이죠. 또 6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다른 탄광까지 피해가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5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난과 한중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폭우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산시성 폭우 피해 이후 더욱더 빨라지는 중국의 대처입니다. 지금 산시성의 폭우 피해가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국에서는 계속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월 초 산시성 폭우로 중단된 탄광 이후 중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광산에 탄광을 동요하고 있는 것이죠. 8일날 제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석탄 주요 산지인 내몽골 자치구 에너지 당국은 7일날 긴급 공지를 통해서 이 지역 탄광 72곳의 석탄 생산 능력 9,835만 톤을 늘리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데요. 지금 7일입니다. 7일날 긴급 통지를 통해서 탄광 72곳의 석탄 생산 능력 9,835만 톤을 늘리도록 지시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6일까지 폭우가 쏟아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일까지 쏟아진 폭우를 보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내몽구 자치주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지금 네이몽구에서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긴급 통지를 통해서 72곳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지시를 한 것이죠. 이들 탄광에서 기존 허용된 연간 생산량이 1억 7,845만 톤임을 감안을 한다면 이 양은 55%가 늘어난 물량이에요. 기존 물량에서 55%가 늘어난 물량을 이번에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서도 중국 최대 2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 소재 98개의 석탄 탄광에 대해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 능력을 연간 5,530만 톤을 늘리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고 이것을 복구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복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석탄 생산 능력을 늘리도록 지금 예견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산시성 탄광들은 당장 연말까지 800만 톤의 석탄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HIS 마켓의 라라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석탄 부족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여전히 전력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주요 항만의 석탄 재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5,234만 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산시성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석탄 생산에서의 중국 내 산시성의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시성은 중국 내에서도 석탄 매장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산시성 연간 생산량은 2020년 기준 9억 7,109만 톤으로 네이몽구, 말하자면 내몽골 지역의 10억 톤에 이은 중국 2대 생산지로 알려지고 있죠.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산시성 산하에는 지금 퉁메이, 진렁, 양메이, 루안, 진메이, 산메이, 자오메이 등 모두 7개 대형 석탄 국유기업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개에서 2개의 석탄 국유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죠. 그러면서 석탄 생산량을 줄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석탄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죠. 과거 중국 내 석탄업계는 수십 년간 이어진 중국의 경제 고속 성장으로 인한 호황의 영향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중국 경기의 성장의 둔화로 경영난이 시작이 됐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경기의 성장만을 예측한 결과로 공급 과잉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부채가 가중되게 되었고 결국 중국 정부는 2016년 석탄업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 내 생산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생산되는 것이 더욱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석탄 생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아가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윤택함이 그들에게 뻗쳐나가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석탄 기업의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시성 내 석탄 기업의 부채는 줄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 제면망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산시성 상하 7개 석탄 기업의 총 부채액은 1조 2천억 위안, 그리고 1조 3,400억 위안, 1조 3,800억 위안으로 매년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는 1조 4,4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250조 원까지 이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2016년 1조 2,600억 위안과 비교한다면 15%가량 늘어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 기준, 2019년 기준 3년 안에 부채가 연 5%씩 계속 늘어난 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산시성 정부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석탄업계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2019년 4월 자오메이 그룹과 산메이 그룹이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산시성 내 퉁메이, 진렁, 양메이, 루안, 진메이 등 석탄 국유기업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 석탄 거래 중심까지 모두 6곳을 진렁 에너지 홀딩스 그룹으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7개의 석탄 그룹이 2개의 석탄 그룹으로 합병이 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산시성 산하 석탄 국유기업이 기존 7곳에서 2곳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2019년 기준 산시성 7대 석탄 기업 부채 현황을 보면 양메이가 지금 1947억 위안,
네,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산시성의 5곳의 석탄 회사가 합병된 2020년 10월은 되게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발전소와 제철소에 구두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킨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중국의 석탄을 생산량을 늘리게 돼요. 그리고 대형화를 시키고 이러한 것을 완성시켰던 그 시기에 호주를 완전히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수입 중단을 실시한 중국은 12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당시 중국은 발전용 석탄 50% 이상을 호주산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50% 이상을 호주산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쪽에서 메워간다라는 거죠. 중국이 2020년 호주에서 들어온 석탄만 해도 4,250만 톤이 넘었습니다. 중국 전체 발전량 중 화학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만 57%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시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의 석탄 수입 국가별 비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가 7,043만 톤이었던 것이 제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늘었고 러시아도 늘었고 몽골 줄었고 필리핀도 늘었고 캐나다도 늘었고 미국은 과감하게 늘었죠. 74만 톤이었던 것이 572만 톤으로 확 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를 늘리면서 호주의 양을 상당히 줄였다. 그리고 내수용으로 이것을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2020년 석탄 생산 93억 톤, 수입 3억 톤으로 42억 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은 3억 톤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3억 톤으로 42억 톤을 확보하게 된 거죠. 중국의 생산량을 조금 조절해가면서 좀 줄였던 것을 외국산으로 조금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소비량이 40억 톤인 것을 감안을 하면 수급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올해 8월까지 호주발 석탄 수입은 제로가 되었고 이를 인도네시아가 1958만 톤이 늘었고 러시아에서 1415만 톤이 늘었고 미국에서도 미중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8만 톤이 늘었습니다. 이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중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산 제품들이 늘었는데 이 늘은 상태를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입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았던 남아공에서도 석탄 438만 톤을 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8월만 보면 석탄 수입이 지난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36%가 증가한 것이죠. 자, 지금 중국의 월별 석탄 수입량을 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보겠어요. 2066만 톤. 그런데 올해 8월이에요. 2021년 8월을 보면 2805만 톤으로 수입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보시면 중국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력난이 일어났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갖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석탄 수입을 1억 9,700만 톤을 확보해서 2020년 1월과 8월 대비 2천만 톤만 감소하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0.3% 정도 감소한 것에 그쳤죠. 전체 물량에 비해서. 더욱이 중국은 이미 올 6월까지 석탄 생산량을 2020년보다 1억 1천만 톤가량 더 늘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호주를 손절을 하면서 중국의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라는 거죠.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렸는데 그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고 조금 늘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체 생산량의 증가가 이미 수입량 감축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언론 인민망도 중국 전력난과 겹쳐서 호주 변수가 과대평가가 됐다고 주장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총 석탄 공급량이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전력난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석탄 공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전력난이 생겼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중국은 더 많은 석탄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석탄 가격과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입니다. 2021년 중국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덥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덥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여름이라 쳐도 올해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9월까지도 더위가 지속이 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석탄 소비도 덩달아 급증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석탄의 수요까지 늘면서 발전용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올 8월까지 중국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소 비중이 71.9%로 수력의 14.1%, 풍력의 6.8%, 원자력의 5%, 태양열의 2.2%를 크게 옷달았죠.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56%, 57% 언저리대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8월만 기준으로 딱 보면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71.9%까지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5%, 56%였던 것이 71%로 올라갔으니 지금 16% 이상 이 비중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석탄의 소모량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면 뭐가 있겠어요? 무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또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양쯔강 상류인 윈난성의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줄었고 동북 삼성 지방의 바람 속도가 줄어들면서 동북 삼성 지역의 높은 풍력 발전 비율이 전기 생산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지금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이유가 되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안정이 되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것이 석탄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러한 백신들의 보급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서 이제 늦었던 국가 발전이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시키죠. 이게 화력발전소로 많이 하는데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석탄 가격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고 호주와 같은 경우도 이 석탄 가격의 상승에 제대로 불을 붙었고 그동안 중국 내 판매를 하지 못했던 양을 어디를 통해서 판매를 했냐면 일본, 한국, 대만, 인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석탄 생산량 그리고 중국의 석탄 소비량 보시면 돼요. 자, 2020년, 2021년을 특별히 봐야 되는데 석탄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호주에서 석탄의 수입을 줄면서 제가 말했죠. 산시성에 석탄의 그 기업들이 7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였죠. 그 10월 달에 5개 회사가 합병이 되었죠.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호주산 석탄을 손절을 시키면서 중국의 석탄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호주 너희들 괜찮아.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데서 수입을 하고 또 나머지 부족 부분 우리가 생산량을 늘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석탄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만큼 급증했죠.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으로 지금 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주문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 무더위 때문에 석탄 그 전기 소모량이 월등히 많아지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중국 내 석탄 채굴에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채굴 회사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자동화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2020년 중국 상위 8개 석탄 기업의 생산량은 18억 5천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8%에 그쳤어요. 상위 8개 사이의 생산량이 48%에 그쳤다라고 하면 52%는 그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생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부채도 늘어나고 이러한 이유로 산시성의 7개 국유 석탄 기업들을 2개의 회사로 재편하면서 회사를 규모를 키운 것도 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채굴 과정의 자동화율이 굴지는 65%, 채타는 8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화가 적게 들었다는 것은 인력의 소모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자동화가 아닌 사람의 손이 많이 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는 중국 내 석탄 생산을 많은 부분을 공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석탄 수요가 증가해도 미리 정한 목표치를 초과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은 계속적인 그 경기 하강을 생각을 하면서 석탄의 생산량을 일정 부분 줄여왔다. 자기들의 능력보다는 줄였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화율이 많이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배려가 결국은 자동화율을 높이지 않는 영향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은 충분한 석탄 부족 문제를 이미 예견한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여름에 석탄의 소모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석탄의 소모량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채굴을 더 하면 돼요. 채굴을 더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인재로 분류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려요. 이미 중국 내에서 인력을 풀 가동하면 석탄을 충분히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중국은 이번 전력난을 계기로 산업 구조를 재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제조업 분야를 많이 퇴출시키고 그리고 엑소더스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이제는 차단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누가 많이 되느냐? 상하이파가 많이 되는데 이 상하이방을 누르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자동화하지 못한 석탄 산업의 개혁을 위해 중국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의 계획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탄소량 배출의 절감을 위해서 난립한 전국 탄광을 4,000개 이내로 통제하고 자동화 채굴장을 1,000개 이상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력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자동화 채굴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석탄의 채굴량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호주를 손절했던 가장 큰 배경은 자기들이 석탄의 생산량을 충분히 늘리면 이것을 다 커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중 무역협정 때문에 수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 몽골 이런 지역에서 더 수입하면 된다. 그리고 급한 대로 다른 인도네시아 같은데 지금 인도네시아도 약간의 친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친중인 때는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의 석탄 수입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문제도 제가 지금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또 10,000톤급 갱도를 65개 조성하고 연 생산량이 10억 톤을 초과해서 세계 인류 경쟁력을 갖춘 석탄 기업을 3개에서 5개가량 육성할 방침이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차 경제개발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시성 정부가 7개 탄광 기업을 2개로 합병하면서 대형화를 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난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쓰면서 위기 탈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재라고 지적했던 석탄 채굴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당초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스천성 량어코우 수력발전소의 조기 가동이 이것입니다. 먼저 가동을 시켜요. 원래 시범적인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지금 호주와의 선제를 통해서 이것을 더 늘리려고, 수력 전력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수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중이에요. 메콩강 상류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요걸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양어코우 수력발전소는 연간 11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중국의 GDP의 10%를 책임지는 광둥성에서 피크타임 산업 전기료 25%를 올린 것이죠.
중국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은 상황이죠.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상승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전력의 부족이 일어난 다른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놓진 않았는데 전기자동차의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확대. 왜냐하면 이전에 내연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석유를 통해서 아니면 뭐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전기를 통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기를 빨아들여요. 전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영향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산시성 문제로 시작했던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리면서 중국이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중국은 충분히 자력 내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예견되고, 특히 9월달까지 이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고 전기차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영향까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까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